자, 안녕하십니까. 삐대보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증시를 살펴보면서, 특이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사실,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불안했어요. 많이 불안했는데, 다행스럽게, 소폭 양봉으로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만원 자리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계속 하는 듯한 어떤 호가창에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하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만원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으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추가적으로 장이 끝날 때쯤에 시젠의 유튜브 영상에서 신제품에 대한 홍보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상을 보시면 지금 정부에서 PCR 검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내놓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뒤에서 보여드리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48,200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손절도 접하면서 생각하는 구간이지 않나, 많이 이제 힘들어서 눌리는 구간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젠의 어떤 차트와 비슷한 것 같죠? 급등했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현재 삐대고 있는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발 더 내려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저점 한번 찍고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저점 찍고 이 올라가는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이렇게 개미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가 이렇다라는 거,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물 타다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쳐버리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다.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시즌 그래프로 다시 한번 차트로, 그래프가 아니죠, 차트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의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폭등 이후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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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이죠. 바닥에서 요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물 타는 사람도 있고 아마 손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한 그런 바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진바닥이라고 하죠. 지하실. 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현재까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그래프고, 내가 더 떨어져서 손절을 하는 순간 이제 올라가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주식 세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어제 우크라이나 발로 인해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증시가 흐르진 않았고, 오늘 시즌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개미의 물량으로 지지선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이고, 아쉬운 점은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0.04%죠. 그것도 장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거의 뭐 보합이었는데 장 막판에 끌어올렸다.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계약 체결이 하나 뜨면서 거의 뭐 완전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02%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86%, 나름 금요일 치고는, 그리고 어떤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안고 시작한 증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뒤에서 특징 뉴스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계속 뜨고 있죠. 전문가들 신속항원 검사로 놓친 감염자 탓 때문에 유행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PCR 검사 역량을 빠르게 확충해야 된다, 우선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걸 모르고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정부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현재 PCR 검사량이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85만 건이 맥스인데 60만 건, 일주일 전에는 50만 건, 그 전에는 45만 건 이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검사가 늘고 있고 검사 대상자도 늘고 있다.
그리고 PCR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캐파도 안 될 뿐더러 인원이 없고 어떤 오토매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인력도 많이 필요할 뿐더러 그만큼 검사할 수 있는 어떤 캐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못한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신속 항원 검사 한계가 있지만 신속 PCR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신속 반응 음성 후 자비로 PCR로 확진된다면 이제는 환급해 주는 걸로 확정이 거의 났죠. 확정이 났는데 결론적으로 못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정부에서 못하는 이유. 자, 보시는 것 같이 늘리자, 신속 PCR로 좀 늘리자라고 얘기하는데 수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밑에도 보면 일반 PCR과 비교해서 신속 PCR이 정확도도 빠르고 좋은데 왜 못 늘리느냐 라고 했을 때 신속 PCR은 일반 PCR 검사원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고 일반 PCR과 달리 풀링 기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수량 확대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PCR은 대량으로 검사가 가능한데 신속 PCR은 말 그대로 수량을 확대하기가 어렵고 대량 검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쯤에서 CJ에서 오늘 홍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나온 시즌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면 부석 이제 얼리겠다. 너희의 코로나 테스트 캐파를 빠르고 정확하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계속 영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국문 버전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어 자체가 뭐 쉬우니까 다들 알아보겠지만은 이거 우리나라 회사죠. 외국계 회사가 아닌데 수출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홍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이다 보니까 어떤 인력적인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디테일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영상만 보고 제가 추리를 하는 겁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hour인데 여기 보면 52분, 51분, 50 이렇게 되는데 1시간이 안 걸린다. 그리고 정확하죠. 정확하게 검사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높은 정확하게 결과를 믿을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자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이거 대량이었죠. 대량.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 않을까. 매스 대량으로 검사 가능하고 현재의 테스트 캐파를 2배로 더 늘렸다. 그런데 뭐죠? without 추가적인 장비 없이 2배로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제품을 패스트 PCR 제품을 이제 나왔다라고 시즌 이렇게 나왔죠. 자 마지막에 시즌 이렇게 나왔는데 참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굳이 이런 개인 일반 유튜버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가 라는 참 아이러니하다. 이 동영상을 올릴 게 아니라 뉴스로 공시도 좀 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뉴스로 돌아온다면 신속 PCR은 일반 PCR 검사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치압 진단 검사 그러니까 폴링 검사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수량을 확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PCR로 대체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금방 그 영상이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시 한번 좀 갖고 왔으면 좋겠고 수급을 그리고 보니까 지금 과거에 내놓겠다라고 하는 신속처럼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PCR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캐파가 높아졌고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대량으로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제품이다 보니까 기존 어떤 패스트 PCR이랑은 조금 차별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약간 자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 없이 된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200만 명이 주춤, 유럽은 확산 여전하고 남미 쪽으로 지금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뉴스에서 뭐 진단을 안 하니 마스크를 벗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코로나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들도 실험을 하고 있다. 이제 위드 코로나 가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는 거지. 코로나 현재 끝난 거 절대 아니고
그게 지금 리포트에 반영이 됐죠. 언젠가는 끝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래서 시제는 진단키트 판매 확대의 엔데믹 준비도 순항 중이라고 이런 리포트가 하나 떴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죠. 1분기 또한 지금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목표 주가는 85,000원 유지했는데 지금 단가가 5만원 정도밖에 안 하죠. 그래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향후 검사를 30분 이내로 줄인 등원 중복 장식 제품을 출시 적극적으로 대량 현장 검사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게 아닌 것 같죠. 시장 확대 및 엔데믹 대응을 위해서 시약 개발 자동화 프로세스가 기반 분자 진단 플랫폼화 준비도 순항이다. 그래서 현 주가는 저평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주들 지금 거의 한계죠. 참고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이런 뉴스 떴죠. 코로나 검사 코 안 찔러도 된다. 가글로 2분 동안 가글하고 뱉으면 그걸 가지고 검사한다 합니다. 그래서 시젠이 이거에 지금 나오려면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뭐 시약처 등록도 해야 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어떤 검사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이게 실용화되기에는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흘렀을 때 지금 시제에서 코로나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엔데믹 이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해법을 계속 내놓아야 되는데 현재는 돈이 잘 되니까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면 그 번 돈으로 주주들을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 주가 방어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뭐 배당 고배당 이런 거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비는 추후에 하겠다 하더라도 지금 돈 잘 버니까 그러면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저점이죠. 최저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회사 측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크게 주가가 가지 않았고 심지어 음봉으로 마무리될 뻔했습니다. 정말 시젠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좀 힘이 빠지는 하루였는데 이게 지금 최저점이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런 신제품에 대한 홍보 이런 거 제발 일반 개인 이런 유튜버가 얘기를 안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